해가 진 밤, 월유가 읽어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월유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이어서 읽겠습니다. 누가 파일을 훔쳤나? 앨리스와 그리핀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트 왕과 여왕은 군중에 둘러싸여 옥자에 앉아 있었다. 재판장에는 카드들뿐만 아니라 온갖 동물들이 모여 있었고 두 병사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사슬에 묶인 잭이 서 있었다. 왕 옆으로는 하얀 토끼가 한 손엔 트럼펫을, 다른 한 손에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었다. 재판장 한복판에는 테이블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에는 커다란 파이 접시가 놓여 있었다. 그 파이가 어찌나 먹음직스럽게 보이던지 앨리스는 그것을 보는 순간 허기가 지는 것을 느꼈다. 앨리스는 재판 같은 건 얼른 해치우고 파이나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앨리스는 재판장을 둘러보았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지만 법정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들의 이름은 대충 알 수 있었다. 재판관은 왕이 맡고 있었는데 커다란 가발 위에 왕관을 얹은 모습이 무척이나 어색해 보였다. 저곳이 배심원석이구나. 저 12마리의 동물들이 배심원들인가 봐. 12배심원들은 석판 위에 뭔가를 바삐 적고 있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쓸 수 없잖아. 자기 이름을 쓰고 있는 거야. 재판이 끝나기 전에 까먹을까봐 연습하고 있는 거지. 앨리스의 물음에 그리핀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곧 재판이 시작되었다. 헤럴드! 고소장을 낭독하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얀 토끼가 일어나 트럼펫을 3번 불더니 양피지 두루마리를 펴서 읽기 시작했다. 하트 여왕께서 과일 파이를 구우셨지. 어느 여름날 하루 종일. 하트잭, 그가 그 파이를 훔쳐서 어디론가 멀리 달아나 버렸네. 변결하라. 왕이 배심원들을 향해 소리치자 하얀 토끼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아직이에요. 아직 안 됩니다, 폐하. 그 전에 거쳐야 할 절차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증인을 불러들여라.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리자 하얀 토끼가 트럼펫을 힘차게 3번 불고 나서 첫 번째 증인인 모자장수를 불렀다. 그는 한 손에는 찻잔을, 다른 한 손에는 버터 바른 빵을 들고 있었다. 이런 걸 들고 와서 죄송합니다, 폐하.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폐하께서 부르셨을 때 아직 티타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티타임은 언제부터 시작했던 게냐? 모자장수는 겨울잠지와 함께 막 재판장에 들어선 3월의 산토끼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제 생각에는 3월 14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15일이야. 3월의 산토끼가 끼어들었다. 16일이라니까. 겨울잠 쥐까지 합세하자 왕은 배심원들에게 모두 받아 적으라고 명령했다. 네 모자를 벗어라. 왕이 모자장수에게 명했다.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럼 훔친 것이란 말이냐? 왕이 이렇게 외치고 배심원들을 돌아보자 그들은 재빨리 그 사실을 기록했다. 아닙니다. 팔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자장수니까요. 이때 앨리스의 기분이 조금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몸이
다시 조금씩 커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옆에 있던 겨울잠지가 자꾸 밀지 말라면서 투덜대더니 맞은편으로 자리를 옮겨버렸다. 여왕은 무서운 표정으로 모자장수를 노려보더니 재판장 관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지난번 음악회에서 노래를 부른 가수들의 목록을 가져오도록. 이 말을 들은 모자장수는 구두가 다 벗겨질 지경으로 온몸을 덜덜 떨어댔다. 증언을 하라니까 뭘 꿈을 대고 있는 게냐?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목을 날려버릴 테다. 왕이 화가 나서 소리치자 모자장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를 측은히 여겨주십시오. 티타임을 시작한 것은 약 일주일 전이었고 버터 바른 빵은 자꾸 얇아지고 차는 차갑고. 뭐가 차갑다고? 왕이 물었다. 차가 차갑다고 했습니다. 모자장수가 대답했다. 물론 차는 차갑지. 너는 내가 바보인 줄 아느냐? 계속해. 그 후로 모든 게 차가워졌는데 3월 토끼가 하는 말이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3월 토끼가 급히 끼어들었다. 말했잖아. 모자장수 역시 급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3월 토끼가 강력히 주장했다. 안 했다고 하니 그 부분은 생략해. 왕이 말했다. 어쨌든 겨울잠지 말이. 모자장수는 겨울잠지마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할까봐 불안한 눈빛으로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겨울잠지는 잠에 푹 빠져 아무런 말도 없었다. 그 후에 저는 버터 바른 빵을 좀 더 잘랐는데. 그런데 겨울잠지가 뭐라고 말했나요? 모자장수의 말을 자르고 배심원 중 하나가 물었다. 그건 기억나지 않는데요? 모자장수가 대답했다. 기억해내라. 안 그러면 널 처형하겠다. 가련한 모자장수가 찻잔과 빵을 떨어뜨리더니 한쪽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폐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때 기니피그 한 마리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가 법정 관리들에게 즉각 제지당했다. 왕은 모자장수에게 더 이상 아는 것이 없다면 티타임을 계속하러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했다. 그런데 모자장수가 구두도 신지 않고 재판장을 나가는 순간 여왕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모자장수의 목을 베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관리가 문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모자장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다음 증인을 불러라. 두 번째 증인은 공작 부인의 요리사였다. 요리사는 한 손에 후추통을 들고 있었는데 앨리스는 요리사가 재판장에 들어서기 전부터 두 번째 증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문가에 앉아있던 자들이 일제히 재채기를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파이는 무엇으로 만들지? 왕이 요리사에게 질문했다. 대부분 후춧가루로 만듭니다. 틀렸어. 당밀로 만드는 거야. 요리사 뒤에서 잠이 덜 깬 겨울잠지가 중얼거리자 여왕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저것의 목을 당장 베어라. 재판장은 아직도 잠에서 덜 깬 겨울잠지를 끌어내느라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겨우 잠잠해졌을 때 살펴보니 이미 요리사는 사라진 후였다. 상관없어. 다음 증인을 불러라. 왕은 잘됐다는 듯 이렇게 말하고는 여왕에게 속삭였다. 여보, 이런 건 정말 골치가 아프구려. 다음 증인은 당신이 신문하는 게 어떻겠소? 앨리스는 증인 목록을 부지런히 넘기고 있는 하얀 토끼를 바라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토끼가 부른 증인의 이름은 바로 앨리스. 벌써 밤이 깊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